월드컵에서 모로코가 파란을 일으킨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월드컵을 즐기면서 그냥 조용하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 가운데 이 비트코인 채굴업체에 관련해가지고 좋지 않은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업체 아르고 블록체인이 현지 시간으로 12월 12일 파산 신청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크립토슬레이트 측에서 전했습니다.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주주 대상 특별 발표에서 파산 신청에 관련된 문서가 껴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파산은 이미 결정이 된 상태이며 이제 그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게 되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영국과 미국에서 아르고 블록체인의 주식은 거래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2,700만 달러를 조달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긋나게 되면서 특히 올해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함께 난리가 나게 되면서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닌가.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이 굉장한 난항에 부딪히는 모습들이 종종 나오곤 하는데요. 이를 두고 비트코인 바닥이 가깝다라면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채굴업체 자체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비트코인 생태계에는 그닥 좋은 일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비트코인 채굴업체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케인 리서치의 분석가 베튼 룬데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FTX 사태 여파가 당초 예상보다 오래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당분간은 숨죽이고 있는 것이 좋겠다. 정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계속해서 일정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정기 매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기대 수익률이 FTX 사태 때문에 리스크를 상회할 정도로 높지가 않다. 수익률만 따져본다라면 2%에서 10% 정도? 자, 물론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기업 인수 등에 수천만 달러를 투입한다라고 하지만은 이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야 시장에 반영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라고 하죠. 현물 거래량은 급감한 가운데 선물 거래만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 가격이 선물 거래로만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위기를 겪고 있는 비트코인. 유명 분석가로 알려진 톤베이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대로 한번 상승을 하려면 일단 한 번 더 떨궈가지고 15,000달러 아래까지 더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5,000달러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줍줍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해도 무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죠. 연준 발표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저도 방송을 진행하면서 올해처럼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 같은 경우도 한 4만 달러까지의 반등은 예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FTX 사태가 터지면서 난장판이 되어버린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분석들을 봐도 일단은 무미건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트코인 눈앞에 저항을 두고 일단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대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뚫어줄 듯도 한데 과연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희망회로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범프 앤 런 패턴이 나오게 될 것이다. 아주 그냥 기똥찬 희망회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다가 과거가 반복되면서 비트코인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희망회로의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차트만 봐서는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거시경제 상황이 거시기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자, 그런데 이럴 때 또 야수의 심장으로 매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큰 수익을 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역시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달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살짝 넣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 과연 비트코인 하락장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숨죽이면서 괴로워하면서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략적으로다가 1255달러 선을 내주지 않는다라면 아직까지 1290달러까지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1250달러 선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1190달러 선까지도 밀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네요. 자, 주말 동안의 장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시간.
자, 그 다음에 기타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굉장히 재미난 소식이 나왔죠. 시진핑 핑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달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걸프 국가들의 석유 제품을 위안화를 활용해가지고 결제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상하이 거래소를 플랫폼으로 만들 그럴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위안화로 에너지를 거래한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달러를 건너뛰고 루블로 에너지를 거래하기 시작했는데요. 즉 이들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시진핑이 사우디도 방문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계획을 공고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미국이 달러 가지고 너무 양아치 짓을 많이 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달러 외에 다른 대안들도 살펴보고 있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금을 많이 쟁여뒀었던 중국이나 러시아가 금과 다른 자원들을 섞어가지고 근본위제 같은 이 자원이 뒷받침된 통화를 출시를 하게 된다. 그러면 달러의 위치는 급격하게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약 2년 전부터 이런 예측이 나왔었는데요. 아직까지는 해당 근본위제 및 다른 자원이 뒷받침된 통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표 등등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러시아를 축으로 해가지고 브릭스 국가들이 새로운 통화 시스템 및 새로운 준비 통화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데 이어서 그 전부터 푸틴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법정화폐를 마음대로 찍어내면서 가치없는 통화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방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출시할 법정화폐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뭔가 뒷받침되게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달러의 수명은 시간 문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이 끼쳐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기타 암호화폐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샘 뱅크마니가 대형 암호화폐 미디어인 더블록의 CEO에게 뇌물을 먹였다. 그에게 돈을 빌려줘가지고 CEO가 사퇴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망해버린 암호화폐 헤지펀드인 3에리워즈의 공동창업자인 슈주가 나와가지고 강하게 샘 뱅크마니를 비판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샘 뱅크마니가 사실 수년간 더블록을 장악하고 소유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심지어 더블록의 보도, 편집, 방향까지 지시했다. 자,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샘 뱅크만이 정말 악랄하게 뒤에서 조정을 했다라고 비방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많은 화살을 샘 뱅크만에게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샘 뱅크만이 나쁜 놈이긴 한데 3에리워즈가 파산하게 되면서 손해를 보게 된 사람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죠. 휴즈 역시 지금 굉장히 열심히 도망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는 위기를 모면하고자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FTX와 알라미다가 서로 결탁해가지고 3에리워즈 캐피탈을 고의로 파산시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건 씨도 마찬가지죠. 도건 대표도 UST, 테더 UST를 알라미다 리서치와 FTX가 고의로 공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전부 다 덮어씌우기로 가고 있는데 니들도 당연히 책임이 있지. 자, 한편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샘 뱅크먼을 비방하면서 이놈 새끼가 훔친 돈과 위조 지폐 FTT를 말하는 것이죠. FTT로 비트코인을 훼손했다. 그가 기득권층을 부패시키고 뿐만 아니라 언론인들, 학자, 머니 매니저, 정치인들, 자선단체, 인플루언서들, 로비스트 등등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악마의 손길을 끼쳐가지고 그와 협력하게 하고 나쁜 짓을 해왔었는지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체포가 되지 않고 있는 샘 뱅크만, 강제 소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샘 뱅크만, 이것이 권력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미국에서도 통용이 되는 말이구나. 자, 한편 미국 검찰 같은 경우는 FTX가 파산 신청 당시 수억 달러가 부적절하게 이체되는지 그것에 관해서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강제 소환을 하라고 이 자식들아. 어설프게 일하는 척 하고 있네요. 테더 관련해가지고 조사할 때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더니 다음으로 해서 또 뭔가 수상한 움직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이 샘 뱅크마니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집단소송이 취하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취하 사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다라고 하네요. 수상하죠? 수상합니다. 이것도 설마니 뒤에서 돈이라도 먹인 것이 아닌가?
한편 FTX 사태에 관련해가지고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를 조사해야 된다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하원 의원인 톰 에머, 친암호화폐 성향의 정치인인데요. 그는 최근에 SEC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게리 겐슬러는 테라, 셀시우스, 보이저, FTX 등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하는 주제에 여러 암호화폐 회사를 때려왔었다. 그러면서 수차례 의회 출석을 회피하면서 투자자들을 희생시켰다. 이 새끼는 빨리 의회에 기어 나와가지고 자신의 규제에 실패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FTX 사태 때문에 시끌시끌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시끌시끌한 데서 그치지 않고 뭔가 진상규명이 꼭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게리 겐슬러 이 부패한 녀석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틀어 잡아가지고 그 반질반질한 문어 대가리를 확실히 캐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주말에도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좋아요, 댓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